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것도 선지를 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확인해 주는 게 나아요. 자, 보기를 보니까 선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접 통제보다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 통제보다 법규범을 활용하는 것보다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것을 중시하는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 통제 대상자의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보기도 여러분들께서 쪼개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쪼개볼 수가 있어야죠? 제일 첫 번째 기준에서는요.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를 중시한다. 그 이유는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짐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유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앞에 하나의 내용이 있고 뒤에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리논증에서요. 표현에서 비교급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비교급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왜 어려움을 많이 겪느냐? 비교급은 항상 비교 주체가 있고요. 그것과 연동된 비교 대상이 동시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간접통제,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통제보다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통제를 중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때는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통제라는 게 뭐죠? 비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통제라는 것은요. 비교 주체죠. 수로는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통제를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중시한다가 수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비교 주체를 기준으로 읽어주세요. 비교 대상은 나중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머릿속에 비교 대상과 비교 주체를 둘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문제풀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 대상과 비교 주체를 둘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 주체만 가져가 주시고 비교 대상은 일단은 괄호로 묶어두는 식의 머릿속 사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를 중시한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글 중에서, 텍스트 중에서 그 부분을 찾아줘야 되겠죠. 찾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방식을 더 중시한다가 바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았으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간접 통제가 행동 선택권 자체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뒤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주장은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도 한번 보시죠. 이 문장을 한번 쪼개볼게요. 이 주장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효과성이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유가 나오는 거죠. 즉 사회적 의미를 활용하는 방식을 더 중시하는 이유가 이 아랫 문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랫 문장을요. 이제 단어를 그냥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요, 선생님? 하나하나 잘 읽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제 보기 선지에 나온 수어랑 비교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행동 선택권을 덜 제한한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내용을 가지고 수어를 비교하는 거예요. 확인과 비교를 하는 거죠. 뭐라고 나왔죠?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나쁜 평가 받지 않기 위해 행동한다.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선택권을 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미가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비교하면서 이게 패러프레이징인지 한번 보세요. 사회적 의미가 법보다 중시되는 게 선택지를 덜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선택지를 덜 제한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동 선택권이라에 대한 수로가 없기 때문에 수로가 없고 평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머릿속 사고로 그럼 이게 패러프라이징이라든지 함축이 혹시 되는 거냐? 평가를 좋은 평가 받으려고 하는 게 행동 선택권 자체와 관련이 있냐? 그런 함축 관계는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표현 변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 틀린 내용이냐? 앞쪽에 있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예 정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간접 통제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방식이 더 중시하고 그거는 평가 때문이다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또 그 외에 행동선택권 역시도 덜 제한한다는 말이 그 뒤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텍스트가 유일하게 사회적 의미를 활용한 방식이 더 좋은 이유가 오직 평가 때문이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게 되는 건데 지금 텍스트에서는 아직 뒤가 안 나와 있고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요. 지문을 통해 가지고 옳다고 말할 수 없다. 판단이 불가능한 것뿐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왜 필요한지, 틀린 선지와 판단 불가를 왜 비교하는 게 필요한지 좀 혼란을 겪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서 이제 문제에서도 넣어놨지만요. 강화 약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틀린 선지와 판단 불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강화 약화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일단 선지를 두 개로 쪼갰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비교 주체인 사회적 의미를 더 간접 통제에서 중시한다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작은 따옴표를 보니까 간접 통정 중에서 법이 아닌 사회적 의미를 더 중요한다가 나와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비교 주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비교 대상인 법규범이 나와 있는지를 그냥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고가 훨씬 더 감명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행동 선택권이 덜 제한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혹은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거는 행동 선택권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요. 옳은 선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의 부정,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문 내용과 충돌하느냐? 충돌하지는 않아요. 이 지문 내용 뒤에 보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 내용을 가지고 보기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다만 지문 내용에서 보기를 옳다라고 고를 수 없을 뿐인 거예요.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결국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추론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고 하면요. 이제 이게 실제 올해 1번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을 여러분들께서 지우시고 나면요. 이번에는 니은이 있어요. 법규범을 활용한 간접 통제보다 사회적 의미를 통한 간접 통제를 더 중시한다. 행동 선택권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나중 보면요. 이 지문에서의 덩어리도 보일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보면서 위로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죠? 간접 통제를 찾아서 했던 간접 통제라는 작은 따옴표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통제 없이도 눈으로는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데피니션, 직접 통제에 대한 정의와 간접 통제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로 구분한 걸로 이어져가지고 나와 있었을 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외에 다른 논의가 되면 문단을 바꿔야 될 겁니다. 실제로 아래 문단을 보니까 작은 따옴표로 사회적 의미를 간접 통제 중에서 법규범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방금 읽은 것도 어떻게 읽은 거죠? 사회적 의미를 더 중시한다 간접 통제 중에서, 즉 비교 주체를 통해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법규범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교 대상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도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행동 선택권이라는 게 있는지를 비교해야 되겠구나. 행동 선택권 제약에 대한 게 나와 있는지를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평가를 의미하고 사회적 의미라는 건 평가고 평가는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행동 선택권을 제약한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지문 내에서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나와 있는 거죠. 추론할 수 없는 거죠. 추론한다는 것은 지문에서 이제 맞는 내용인가 구해져야 되는 건데 도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니은이 지워지면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논쟁이 들어갔나요? 아니요.
논리 퀴즈가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되게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런 사고를 통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추리논증 0점 잡기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다음 시간과 나머지 7일 동안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리논증이 0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는 사고의 결락, 사고의 미스매치, 그것들을 계속 스스로 발견하고 옮겨 적고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다루지 않았던 거. 낙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임신부 통제를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를 형벌로 처벌하는 거. 이게 무엇인지 뒤에서 이제 연습하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다루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 다음 파트인 연습하기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 0점 잡기 교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는 내용, 방법도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 나가게 될 거예요.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2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